네. 안녕하세요. 앞에 분들이 되게 엄청나게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되게 단순한 라이트한 내용이고 영어로 발표할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자료에 알파벳이 몇 개 없습니다. 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온 내용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직하기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를 왜 했는지랑 하면서 얻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유현식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프립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렌트립이라는 회사에서 iOS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네. 많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iOS 앱 중에 가슴속 3000원이라는 앱을 만든 개발자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0이라는 앱도 같이 만든 개발자입니다. TMI로 MBTI도 적어놨는데 ISFJ였는데 최근에 다시 하니까 TJ로 바뀌었더라고요.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나 봐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좀 일찍 와가지고 다른 여기 아카데미 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오히려 프립이라는 앱보다 간속 3,000원 앱을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간속 3,000원이랑 10이라는 앱이 있는데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네, 앱스토어에서 간속 3,000원이라고 검색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붕어빵 가게들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길거리 음식점들을 알려주는 앱이고요. 이게 재작년에서부터 많이 갑자기 사용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셔가지고 작년도 많이 사랑을 받고 올해도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연관돼서 나온 거는 네, 10이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한 앱인데 이거는 나의 위시리스트를 관리를 해주는 앱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일단은 이거를 어쩌다 시작을 했는지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이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막 어디 면접 보러 다닐 때는 제가 서비스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 생활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네, 학생 때는 취직하려고 했고요. 직장인 때는 이직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네,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막상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나 하다 보니까 얻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부가적으로 얻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 때는 사실 학생 때로 돌아가 보자고 하면은 그렇게 지금보다는 기술적인 면은 엄청나게 낮았겠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이 없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앱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다라는 경험이 엄청나게 컸어요. 네, 아예 제로 베이스 땅바닥부터 시작해서 앱을 런칭까지 해봤다는 경험이 회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학생분들이나 되게 잘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 보니까 경험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 네, 이게 근데 엉망진창인 프로젝트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 코드가 되게 엉망이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결국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삽질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막상 해결하고 나면 엄청나게 별게 아니었던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러지? 왜 동작을 안 하지? 라고 하면서 삽질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면접 질문들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회사들도 똑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접 질문들 많이 나와가지고 도움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에는 제 목표는 그냥 릴리즈였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프로젝트는 릴리즈하고 나서가 시작이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운영을 해나가는 게 시작이라는 생각을 얻게 되었는데, 학생 때 그렇게 조금이나마 운영을 해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반응을 주는지,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앱을 업데이트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조금씩 사용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조금씩 나요. 트래픽이 나오니까 여기다 광고를 붙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학생인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는 직장인 때 했던 것들인데, 직장인 때는 이제 제가 직장인이 되면서 iOS 개발을 누구보다 많이 하겠죠. 개발자니까. 그렇게 하면서 되게 지루하긴 했었어요. 회사에서도 개발해야 되는데 끝나고 와서도 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는데, 그 차이점 중에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집중하게 만들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는 이미 정해진 기술 스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기술들을 막 갖다 쓸 수 있어요. 신기술들이나 새로 나온 기술 이런 거 다 합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요리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술들을 쓰다 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는 기술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회사 걸로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 이런 신기술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먼저 하고 나서 반응이 괜찮다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때부터 입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 경험도 되게 아주 큰 경험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를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저렇게 하네? 저런 방법도 있네? 라는 시야가 되게 많이 열리게 되었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회사 내용들도 많이 알기도 하고, 다른 회사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회사는 괜찮은가 이런 것들도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약간의 명예라고 적어뒀는데, 가끔씩 어필을 할 때가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이 좀 친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의 위치가 약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뭐 기획회의나 이런 거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나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나라는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좀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슴속 3000이라는 앱이랑 10이라는 앱은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일단은 IT 동아리라는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저 혼자 따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팀을 매칭을 해줬었거든요. 아마 여기 상황이랑 비슷하게 굴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팀 매칭이 되고 나서 처음에 딱 모였을 때 2명의 디자이너랑 3명의 개발자가 있었어요. 제일 앞에가 저고요. 뒤에 2분이 개발자고 반대편에 계시는 분이 디자이너 2분이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일단 처음에 뭘 해야 될지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할까요? 라는 주제를 먼저 발안을 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제가 강력하게 어필했던 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내가 좋아해야 나라도 이 오너십을 가지고 만들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해야 다른 사람이 비록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게 바로 네, 재미있는 것도 같이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두의 관심사 중에 요즘에 뭐 취미나 뭐 좋아하는 거나 뭐 이게 뭐가 있으신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붕어빵 좋아하는데 붕어빵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붕어빵 찾으러 가시죠. 해가지고 그거 바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릴리즈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럼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괜찮은 릴리즈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도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되게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내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A라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B라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제공을 해야 될 것만 같아 라고 해서 완벽성을 너무 추구했었는데 그렇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힘이 들어가고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실패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릴리즈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MVP만 가져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붕어빵을 찾는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내 주변에 붕어빵 가게를 알려줘야 하니까 뭐 지도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붕어빵 가게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그 위치는 어떻게 알아야 하나? 실제로 가서 트래킹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부터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회원가입, 회원 탈퇴 이런 거 다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모든 기능들의 앞에 굳이라는 거를 붙였어요.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회원가입 뭐 이런 거는 뭐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 서비스의 기능이었으니까. 근데 뭐 회원 탈퇴 그리고 뭐 가게 삭제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을 거라서 다 빼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게 내 주변에 가게 보여주는 거랑 등록하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빠르게 릴리즈를 했는데 그럼에도 위기는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들이 찾아왔냐? 아무래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이러면서 매주 회의를 하는데 진행 상황은 없고 뭐 계속 더뎌지고 해야 하는데 시간도 안 나고 그리고 이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사람들이 쓸까라는 의문이 다시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중간에 이거는 잘 안 보일 텐데 어떤 분께서는 목표가 릴리즈였어요. 물론 처음 목표는 릴리즈였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릴리즈 위에 계속 운영을 해나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릴리즈만 하고 끝난다라는 스탠스를 가지신 분도 계셨었고 근데 저는 맨 밑에 있는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를 줄이기가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들이랑 그리고 실제로 좀 극복했던 내용들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좀 친해지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팀원들 사이에 많이 친해지어서 사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걸 만들다 보니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별로 안 친하면은 그냥 괜히 이걸로 분쟁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이거 조용히 하면서 만들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친해지고 좀 서로 서슴없이 뭔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거 기능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해서 바로 팀원한테 욕받고 이거 왜 이러면서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적당한 선에서 친해져서 이제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원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꼭 있으면 없으면 나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거 있으면 어때요? 이 기능은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면 이거는 별론데? 이렇게 하고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건 할 건가 말 건가라는 결론이 안 날 때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잘 굴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하다 보면은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하기 힘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를 팀원들한테 어떻게 줘야 되는가, 나조차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제 경험상 이랬었습니다. 일단 릴리즈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제가 우리가 재밌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이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시간에 월급 루팡 하면서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지금 회사는 안 그럽니다. 네, 전에 회사에서 그랬었는데 지금 회사는 안 그러고. 네, 그때는 그랬다. 네, 그만큼 재밌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최대한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잼 모드가 켜지기 전에 그냥 다 끝내버렸어요. 릴리즈 해버렸어요. 근데 릴리즈를 함으로써 얻는 쾌감들이 또 엄청나게 짜릿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이제 앱스토어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됐다라는 이 쾌감이 너무 커서 릴리즈 전까지는 최대한 쪼개서 빠르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릴리즈 후에는 요 뒤에는 이제 이 간소 3000이라는 서비스 릴리즈 하고 나서 따라왔던 플러스 알파 보상들인데, 일단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업데이트를 되게 빠르게 치기도 했었는데, 그 외에 지금 가입자 수가 42만 명이에요. 누적 가입자 수가.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 치고는 되게 운이 좋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사진을 보고 그 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언제 내가 만든 앱이 카카오 위에 있겠어요.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되게 동기부여가 엄청 많이 됐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나 이런 뉴스레터 이런 데도 많이 소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런 거 볼 때마다 바로 다 캡처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경험 못할 거다 해서 다 저장해놔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니까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구글 애드몹을 붙여서 사용자 트래픽을, 광고를 태워서 돈을 벌기도 시작하기도 했고요. 뭐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는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동기부여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 다 따라왔던 것들인데,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최근에 붕어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다뤄져서 좀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뉴스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통해서도 동기부여를 받았곤 했습니다. 네, 그 외에 14F라고 유튜브 채널에도 나가서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개발자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저런 문자를 남기니까 이제 유퀴즈에서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나중에 걸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막 바로 사전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에 막 엄청나게 재미난 일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1시간 동안 나가서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랑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혹시 그거 말고 더 재밌는 얘기 없냐, 지금 갑자기 전화를 드려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 거니까 1시간 뒤에 전화를 다시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내라는 걸로 이해가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 난 붕어빵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근데 다시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었는데도 나름 짜냈는데도 그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성사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바로 다 박제해가지고 팀원들한테 공유해야 하니까 팀원들도 그만큼 동기부여를 받고 되게 열심히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따라오니까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너무나도 잘 돼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안 될 케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10 같은 10이라는 앱도 이거보다 훨씬 더 덜 되어 있지만 그것도 나름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앱은 유료 앱이었어요. 유료 앱이고 1,200원짜리 앱인데 저도 이번에 유료 앱을 처음 내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유료 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릴리즈를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몇 명 이렇게 쫙 돌려서 이거 한 번만 다운 받아봐 1,200원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명한테 뿌리면은 앱스토어 유료 인기 차트에서 상위권을 바로 찍어요. 한 20명만 다운을 받아도 한 3, 4등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다시 동기부여를 받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친구가 20명이 안 되면 그건 생각지도 못한 케이스인데요. 네, 여튼 뭐 이렇게 인스타든 이제 여러 군데 뿌려가지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마지막 장인데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네, 회사 일 하는 시간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 끝나고 나서 네,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얻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에서 먼저 질문이 몇 개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강태준님께서 현재 학부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혼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도 사이드 프로젝트 일정 관리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정 관리 팁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학생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많이 친해진 상황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한 대 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이때까지 해와 이러면서 거의 그렇게 저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외에는 좀 많이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풀살님께서 그러면 팀원분들이 직장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럼 서로 시간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아까 분은 학생일 때 케이스. 네, 지금 팀은 전부 다 직장인이신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회의가 일정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일이 다 할당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커진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체계화 시켜서 매니저직도 있고요. 매니저가 일정 관리를 다 하고 어떤 태스크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염도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서비스가 잘 되면서 초반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 보안적 이슈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있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의 목표는 릴리즈다 하고 나서 기능을 다 뺐잖아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기능들이 없어서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했는데 회원 탈퇴가 없어요. 여러분 나가는 길이 없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없어도 물론 지금은 정책상 회원 탈퇴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있고 뭐 그때는 붕어빵 가게를 사용자가 제보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였는데 사용자의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가게가 없는데도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뷰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막 바쁘게 계속 움직여서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고쳐 나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동진님께서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팀 프로젝트 할 때 팀원들 간의 업무 분담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업무 분담이 개발자 사이에서 업무 분담인지 아니면 포지션 사이에서 업무 분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포지션이 다 나눠져 있어서 지금은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계시고 서버 개발자도 계시고 iOS 개발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마케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개발자 사이에서는 저희는 거의 화면 단위로 다 나눠져서 이 화면은 너가 맡고 이 화면은 너가 맡고 이런 식으로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오프라인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바로 앞에 계신 분부터 진행하고 네, 그 다음 분. 그럼 현식님께서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실 때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혹시 어떤 그런 사람 이런 포트폴리오 있으면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어떤 질문을 할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인성을 가장 많이 보곤 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소극적인 사람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스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면을 많이 보곤 합니다. 네. 저 질문이 있어서 그 팀 사이드를 하시게 되면 혹시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사이드 팀마다 그 팀 계정을 새로 구매를 하시는지, 그리고 수익 창출이 된 부분은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지, 그 과정에서 뭐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계정은 다 제 개인 계정으로 했고요. 돈도 다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제 돈이고요. 어, 아, 물론 그 만들 당시엔 이렇게 커질 거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 계정으로 다 해가지고 제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받아도 공용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받으면은 다 거길로 보내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아직까지 막 분배해서 사람들한테 뭐 월급 주듯이 돈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이걸로 서버 비용이나 나머지 돈 드는 비용들을 대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남는 것들은 가끔씩 그냥 저희 회식하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곤 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줌의 질문 하나만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이 갑자기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을까요? 따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랜스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계기가 있긴 한데요. 사실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앱을 처음 릴리즈했을 때는 사용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홍보를 막 했었어요. 근데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겨울이 다가올 때쯤에 트위터에서 되게 그 미식가로 알려지신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서비스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런 서비스도 있네요, 같이 이용해 보아요 라는 트윗이 엄청나게 리트윗이 되면서 사용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사용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SNS에서 퍼져서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한 1분 정도 시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붕어빵이 아무래도 겨울에만 팔고 앱 치고는 되게 계절성을 띌 것 같은데 혹시 요즘 되게 더운데 요즘에 뭔가 이용자 추이나 뭔가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장사가 안 됩니다. 네, 돈이 안 들어와요. 네, 아무래도 붕어빵 타깃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사용자가 거의 없고 겨울에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기능들을 피처를 추가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새로 피처가 나오게 될 예정이라서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팥 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저 이 질문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붕어빵을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거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